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동입니다. 지수가 좀 많이 밀립니다. 코스피가 2162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지금 2% 가까이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심리인 것 같습니다. 투심이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이 지나고 왔을 때 코로나19의 확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우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별 종목들 대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부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두 분 오시면서 와,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데 라고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이유를 알아야 대처를 하고요. 이게 전쟁 손자병법에 얘기하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긴장을 하고 또 전쟁이 끝난 후에도 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과 똑같은데 여기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것까지 드릴랬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이 이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 공항에 나가신다든지 입출국 절차할 때 귀에다가 온도를 재거든요. 발열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지나고 나서 마지막 잠복기에는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균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출국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눌렀다가 분홍색 이후 눌렀다가 전파가 돼가지고 이 전파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중반 후반까지 변동성 조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2차 전파되고 나서 이렇게 꺾여야만이 종합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이거하고 역상관계 있는데 그래서 잠복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학계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 없지 않았나. 중국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고 일본은 크루즈선 내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잠복기에서 후폭풍이 커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군사시설 전부 안 한다고 난립니다. 난리. 이거 추포 예산 안 쓰시면요 경기 진짜 어렵습니다. 수포 추경 예산 안 쓰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기대가 나오면은 반등은 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이게 끝나면은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목요일, 금요일 정도의 시장이 이번 주에 이게 이렇게까지 확진이 안 갔으면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바스켓 쪽으로 볼 때는 좀 괜찮게 들어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이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안정을 찾았을 거고 애플 사태로 비롯된 IT 섹터 조정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서 또 상승을 시켰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를 보면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장중 하락폭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꼬리를 달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받아줄 만한 유동성 힘이 아직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반면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괜찮다라고 했던 부분이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크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히려 애플 사태 때 외국인이 한 번 물러났다라고 하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관된 부분에서 물러났다가 오히려 신종 코로나가 시장을 누를 때는 오히려 더 사버리는 게 지금 외국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기간 이제 소나기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정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2, 3일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바로 이제 급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위로 좀 추격하는 모습과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과 평소에 못 샀던 종목들을 소량으로 분할로 해서 진입하는 종목 이런 정도 전략을 좀 세우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정도 차익 실현 다 하시고 일단 마감 이후에 다시 좀 더 확산되는 여부를 보면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57번님께서 현대엘리베이 59,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게 대북 테마주는 지금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뉴스도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거의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에 묻혀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좀 어려운 모습이고 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테마로 들어왔을 때 주가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로 좀 본다면 사실 지금 펀더멘탈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도 정체돼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정체돼 있고 사실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그냥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어떤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대되는데 사실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9,000원 정도면 상당히 이제 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직전 저점 59,000원이 지금 이제 오늘 좀 훼손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 저점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 확인이 좀 먼저일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상적인 아래쪽에서 받아주는 물량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제 지금은 시장의 영향에서 좀 하락이 가팔렸다면 아마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자, 이 종목을 테마를 기대하고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길목 지키라는 것은 저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길목을 지키는 거지 저점이 계속 낮아진 상태에서 길목을 지킨다라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을 주면 본전 근처에서 청산을 하고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일단 지금 현재 시장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는데 한 52,000원 정도까지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십시오. 반등 시에 청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엘리베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MS 갑니다. 4005번님께서 5,2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은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DMS 코드번호 068790이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불안하시니까 저기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재무구조가 잠깐만요. 이거 좀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예. 재무구조가 DMS에 대한 재무구조를 지금 체크를 재무구조가 그 2,488억, 2,687억, 2,987억. 그래가지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데 이 종목이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 세정 장비하고 약약 장비인가 뭐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세정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하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의 BOE 뭐 이런데 그 장비를 납품하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되면은 잠잠해지면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에서 오늘 뭐 낙폭이 크진 않은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봉으로 봐도 지금 기간 조정이 끝나는데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중국에서 다시 그 공장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은 1차로 8,000원까지 보거든요. 지금 5,000 오늘 종가가 5,050원이니까 매수 단가 뭐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지금은 비중이 30%인데 좀 관리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조정받을 자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오면 4,600원, 4,600원이 아니고 4,800원 여기 지지 안 하면은 30% 중에서 일단 10% 정도 손절만 하자.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DMS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현대바이오 13,1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매일 상담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뭐 펀더멘탈은 계속 말씀드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그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200은 이제 지수는 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실적이 정체되는 상태, 뭐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매출액이 영역이 비슷한 상태고요. 이제 기대감은 뭐냐면 이 원료약품에다가 임상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한번 쭉 올랐다가 또 내려오고 이제 이런 모습을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3,100원에 사셨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 가격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이제 매물 좀 형성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좀 발라주고 있죠. 그러면 크게 보면 11,200원에서 위쪽에 한 15,300원, 400원 여기까지가 박스권인데 그 중에 이제 중심 가격이 13,1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내려갔다가 일단 반등주고 다시 올라올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은 11,200원 깨지 않고 내려갔다가 매수하신 가격이 13,100원까지는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던 지지와 고점을 형성했던 저항을 좀 보면 지지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제 13,100원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 위쪽 시세 탄력을 기대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그냥 임상과 관련 신약과 관련 모멘텀이 달려있다. 결국 이제 테마가 형성됐을 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일단 반등을 지금 반락을 줘서 11,200원에서 반등 줬을 때 1차적으로 13,100원 본전 거치에서 청산 전략. 두 번째는 모멘텀이 붙었을 때 15,4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갑니다. 1918번님께서 184,000원에 비중 30%.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예, 저점에 잘 매수를 하셨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2월 3일 날 코스피 지수 2080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30%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셨어. 늦게 들어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의 주도주, 2차 주도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안 밀린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실 것은 왜 이렇게 10만 8,500원에서 지금 거의 90%, 100% 올랐거든요. 이게 네이버페이가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성장성하고 그 웹툰.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라인하고 그 합작하는 어떤 소프트뱅크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영향력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데 성장성이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또 그 미래세 대우증권하고 그 협업하는 지금 그 카카오뱅크 같은 그 인터넷 은행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되 일단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30% 좀 많으니까. 참고로 저희 멤버 중에서 공모주 할 때 그 가격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고가가 19만 8,000원이거든요. 예. 이거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돌파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신용으로 매수하신 걸로 아닌 조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용으로 안 사시고 현금으로 매수하시는데 장기로 보는 거다. 그리고 단기는 제가 말씀드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손세정 이런 걸 단타 치시고 이거 그냥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단타 치시면요 답답하고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겁니다. 장기 보유입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은 21만 원 정도 1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차로 21만 원. 또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3188번님 세종공업 4,800원에 비중 10%. 최근에 이 종목이 좀 변동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관련된 실적 이슈가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된 부품 쪽의 테마가 한번 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다른 쪽은 몰라도 자동차와 관련된 테마는 부품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쪽으로 가지 말고 현대차 실적이 괜찮아서 보겠다면 그냥 현대차를 지금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이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공급 문제부터 불거지는 것부터 해서 지금 현재 섹터 내에서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부품이나 소재로 가지 말고 꼭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면 그냥 현대차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2018년도, 2017년도 좀 안 좋다가 2019년에 좀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이 배기가스와 관련된 부분, 뭐 친환경 관련된 부품,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부품 쪽으로 들어오고는 있는데 거의 이 어떠냐면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어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한번 레벨업 되려면 뭔가 기존 사업 분야 외에 좀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4,220원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바닥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4,220원은 지지선을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000 위쪽에 이제 800원대 매수하시는데 900원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번에 좀 매물이 형성되는데 요게 조금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자리에서 받고 이번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4,900원대부터 매물대가 좀 형성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아마 4,900원을 넘어가기 어려운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20원 지지선으로 하시고요. 반등을 주고 4,900원에 붙을 때 일단은 본전 근처에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자동차 쪽으로 보시겠다면 그냥 현대차 이렇게 보시는 게 좀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현대차 완성차로 보자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W게임즈 48,500원의 비중 10% 5,441번님의 문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 가격이 48,500원에 10%거든요. 오늘은 가격이 45,350원. 오늘 신저가 나왔는데 매수 가격이 약간 하향되고 10% 그냥 유지하시고요. 이 회사는 저희 두 번째 재무 구조가 괜찮습니다. 우량하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그 카지노 게임 주 목적이 W 카지노 게임을 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쪽인데 페이스북에 하는데 지금 그 신작 게임이나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45,350원인데 5일선 돌리는 거 보시고 추가로 5%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5만 원 전후에 추가 매수분 포함해서 평균 단가의 절반을 차익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보입니다. 다만 게임즈의 대장주는 NC소프트라는 걸 아시고요. NC소프트를 사시고 이걸 사셨으면 좋은데 이거에 많이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추가 조정 시 5% 매수하셨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5만 한 3,000원, 5,000원에 평균 단가 낮춘 상태에서 그 물량의 절반을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905번님, 유진로봇 2,91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유진로봇은 뭐 알고 있죠. 제목 자체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청소 로봇, 테마 아니에요? 그렇죠. 로봇 테마, 청소 뭐 분사형 로봇, 뭐 청소형 로봇, 엔터테인먼트 왕국까지 뭐 로봇 관련 종목인데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항상 주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좀 보시면은 계속해서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 정체되는 이제 한계가 좀 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존재의 이제 불안감이 이제 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장기 기대치로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2,595원 직전 저점인데 여기가 이제 형성됐던 부분이 지금 바꾸는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탈할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위쪽에 3,150원부터 2,910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3,150원에서 2,590원 박스권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2,910원에 매물대가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에 좀 다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아래쪽 지지선 2,595원으로 목표 가격은 일단 2,900원까지 짧게 대응을 하고 이 종목은 2월달, 3월달에 좀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짧은 관점으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로봇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형포장 3441번님 1,414원의 비중 20%. 이 종목이 테마로 살짝 엮이기도 하죠 요즘에. 예, 이 종목이 지금 손세정제 알코올로 소독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이제 그 제지, 티슈 뭐 이런 그 마스크 관련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재무구조 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뢰하신 분이 3441 의뢰하신 분이 요 가격 1월 31일, 2월 2일 날 들어가셨는데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다 얼른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신 종목은 내가 단기로 들어간다고 작정을 세웠으면은 빨리 단기로 나와야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큰 전쟁 있고 조그만 전투가 있거든요. 그럼 큰 전쟁에 이기려면은 거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소규모 전쟁은 게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삼국지 뭐 이런 거 보시면 그 싸움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대규모 전쟁, 뭐 유격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치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나미가 오늘 음봉이 났기 때문에 모나리자 아니에요? 야, 모나리자. 죄송합니다. 자꾸 모나리자를 모나리자하는데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 날 1,350원 되면은 20% 중에서 10% 손절을 하시고 올라가면 다 정리하시고 내려가면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테마는 순환되기 때문에 그 순환을 못 따라가시면은 금액을 적게 연습을 하시라 제가 주장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력이 늘고 그다음엔 자신이 붙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테마주. 예, 알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테마주. 1931번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61,000원의 비중 30%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잘 사신 것 같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이제 셀트 헬스케어를 놓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셀트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주가 등락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에 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 정도 되는 물량은 펀드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합병 이슈가 불거지면서 펀드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선택하면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이 이쪽이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랐고 다른 셀트리온 이영제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 징후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밀리고 있고 실적은 지금 작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 했고 앞으로 지금 가별되는 신약 부분이나 혹은 지금 이제 SG 제형까지 좀 출시가 되면서 실적은 계속해서 좀 나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뭐 낮으니까 이 위쪽에 지금 익절 라인 하나 잡아드리면 익절 라인은 6만 원 정도 좀 잡으시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1차적으로 7만 5천 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75,000원 1차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MS 오토텍 6,8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MS 오토텍은 오토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자동차 차체, 이게 프레임이죠. 예. 프레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 종목이 테슬라 쪽에 얘기가 들어가는 우리산업홀딩스하고 뭐 이런 센트럴모텍하고 비슷한 그런 종목인데 재무 구조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이주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갑니다. 자동차가 가면은 부품주가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자동차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나쁘지 않은 것도 있는데 6,800원에 30%면 좀 비중이 많으신 것 같고 주봉이나 일봉 봐도 지금 올라갈 때가 됐는데 뭐 고민이 되셔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비중이 30%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전고점 7,500원 돌파하면은 30% 중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개별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이슈나 호재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로 3728번님 SBS 미디어 홀딩스 2,250원의 비중 25%. 이 종목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차라리 그냥 SBS를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SBS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걸 터남도 삼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가 좀 미끄러지고 있죠. 전체 이제 박스권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좀 박스권이 아래쪽에 이제 살짝 깨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1,900원의 지지선인데 오늘 살짝 이탈되는데 여기는 뭐 오늘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려서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빠르게 월, 화, 수 중에 이 복귀를 해야 기술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탈돼 버리면은 추가 하락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다음 주 월, 화, 수에 복귀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좀 잘 보시고요. 만약에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면 좀 빠른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을 좀 하시고 만약 1,900원이 복귀가 돼가지고 유지가 좀 되면 위쪽으로 저항선이 2,120 여기 이제 매물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1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BS 미디어 홀딩성에 이어서 현대건설 39,600원의 비중 25% 어떻게 할까요? 예, 저기 잠깐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3268님 현대건설 39,600원, 512 GS건설 31,100원에 30%. 이 두 분을 같이 보유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선플러스 데이비드에서 새로 진입하신 회원님들께서
남북 관련주를 좀 자세히 해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닌데 앵커님이 잠깐 5분 정도 시간을 주신다 하니까 제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은 1번은 여기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남북전쟁, 우리가 말하는 6.25 전쟁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는 것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제가 판단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군수물자 잉여품에 대해서 소각전쟁이다. 그게 우리가 예비군 할 때 칼빈 소총 또 그 비행기로 얘기하면 F-86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잉여 군수물자가 남으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남북한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북진 통일은 어렵다. 결과는 저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북이 긴장 관계가 유지돼서 약간 해빙이 돼 있는데 이걸 떠나서 미중 관계가 어떠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그 포함된 빅3, 빅4,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거에 대한 관계가 남북 통일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독같이 동독같이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제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중국은 구소련 모델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했지만은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고르바초프가 얘기하는 페스트로이카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그 공산당 지휘부들은 소련에 대한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예, 종목 이야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잠깐 1분만 더 했습니다. 북한은 여기 가다피 같이 모델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핵폐기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선군 정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핵 포기하면은 가다피 같이 끽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종목을 포기 못 하겠습니다.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현대건설, 현대에레베이터 제가 두 종목을 강의 드리던 그런 건데 지금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 관계가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핵심은 금강산 관광이 우선권을 북한이 폐지한다 이래가지고 현대에레베이터, 현대건설 더 빠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아껴 나왔을 때 일부 손절만 하셨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고 이제 이게 현대 아산이 실체지만은 그 이면에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 1조 원이냐 5조 원이냐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이것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를 연결하면은 보는 안점이 높으시는 건데 그러나 종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한 이 폐렴 때문에 수도권 GTX 이게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SOC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죠. 제 생각은.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은 강남구 그 삼성동에 한전 부지 그 150평대를 올려요. 또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합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현대건설이나 현대에레베이터는 호재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손절할 타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조금 매수하자 이런 생각을 드리는데 역발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 3, 4를 쭉 말씀드렸으니까 큰 미중 관계 아니면 남북한 관계보다는 그 개별주에 관련된 미래 호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간단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괜찮을 수도 있다, 오히려. 예. 그런 거보다 개별 종목의 호재를 득점하자. 예, 알겠습니다. 8622번님, 두산 퓨얼셀 8,4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위기인데 이 종목 사실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사실 재상장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비싼지 안 비싼지에 대한 논란이 애널리스트들 간에도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비싼지 안 비싼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자료가 올 상반기에 지나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야지 가치나 이 저평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일단 상장된 종목들이 대부분
대부분 비슷한데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오히려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이 고평가 논란이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승한 이후에 지금 이제 역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9,590원, 9,600원 상당 정도의 매물대가 여기 보면 두 번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지지선이 6,600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중심 가격이 어떻게 보면 8,400원 이 근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등락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등락을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을 6,6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위쪽에 목표 가격을 9,600원 정도로 잡으시는데 최근에 이제 상장된 회사들의 특징을 좀 보면 상장 후에 급락했다가 기간 조정을 겪다가 주가를 회복하고 또 이제 위쪽으로 방향 트는, 그러니까 펀더멘탈 좋은 회사들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9,600원을 목표가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 9,600원 매물대 돌파한 뒤에 좀 보시면서 절반 정도는 좀 대응을 하자. 절반은 9,600원 청산, 절반은 9,6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건설주로 다 해주셔가지고 23만 6천에 비중 30%인데 이 시크릿컬 업종이 참 힘들어요 지금. 네, 이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이전에 시간에 점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1분기에 있었고 하악이나 다른 섹터에서 낙폭 가대인 종목들 중에서 지금 반등을 주는 업종과 주지 못하는 업종이 있는데, 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업종하고 바로 이 철강 업종이죠. 왜냐하면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수요인 상태에서 가공급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모멘텀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의 지금 재고가 지금 뭐 철강과 관련된 부분은 3년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이 딱 하나 있었죠. 올 1분기 뭐였냐면 중국이 춘절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 영향이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없어졌죠.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지금 현재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21만 원 여기가 딱 지지선인데 최소한 이제 가격적으로 여기를 좀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지켜야 기술적인 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22만 5천 원 정도의 일단 장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장세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위쪽에 24만 원대부터는 상당히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4만 원 넘어가려면 적어도 1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혹은 하락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24만 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21만 원, 목표 가격은 24만 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짧게 갈게요. 데이터 솔루션 5,680원에 비중 10% 7964번님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손절 지금 의뢰하신 예. 내용은 손절할까 말까 그 그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그 데이터 인프라 쪽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전 직전 고점 이 자리를 지금 오늘 급락 나왔다가 손절 못 하셔가지고 조금 타이밍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 그림 보여드리는 5,400원하고 5,700원 요 사이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10%니까 그냥 간단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가격을 반등이 나오는데 그 지점이 오늘 못 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5,400원, 한 5,600원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시고요. 또 다른 테마 종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많이 빠집니다. 2,16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고요. 1.5%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어느 정도의 좀 버팀 흐름을 가져가지가 못하는 상황이고요. 계속 출렁거립니다. 결국엔 출렁거리면서도 반등을 크게 내지 못하고 우하향을 그대로 해버리는 상황, 저점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증시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수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사주긴 합니다. 지금 현선물 시장 모두 다 매수를 해주긴 하는데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한 로스컷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11억 원이나 지금 팔고 연기금이 일단 자금 관리하네요. 1,427억 원.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연기금이 예전처럼 뭐 굉장히 그 지수가 많이 빠질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지수와 연동해서 매매를 하는 모습들도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낙폭이 커지면서 시장이 함께 밀리는데
삼성전자 밀리는 만큼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1.5%. SK하이닉스 10만 원 그래도 지켜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51%, 네이버가 소폭 빠지면서 마감 예상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부터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빠집니다. 지금 LG화학이 2.74%나 밀려 내려가고요. 삼성 SDI도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네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668.58, 2% 가까이 빠져내려가는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2.11%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데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흐름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모습. 정오경에 살짝 올리는 듯하다 빼버려서 이때 좀 금요일이어서 반등이 좀 나오나 매수 들어오나 해서 매수 들어갔던 개인들이 좀 적잖이 당황하는 상황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사실 이번 주 수급 보면 수급도 좋지가 못합니다. 이번 주 수급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4,098억 원을 샀고요. 기관 외국인이 2,000억 원, 1,000억 원대로 각각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번 주에 개인이 무려 5,000억 원을 넘게 사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NM 대형주들 1, 2, 3위가 나란히 3%씩 빠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밀리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가 상승해서 하락 전환을 하네요. 메디톡스 그리고 원익 IPS 빠지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이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의 상승이 거래량을 동반한 대규모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하루 만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 연구실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 오늘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어려웠던 시장이죠.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뭐 주도주들도 꺾이고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 지역 내 감염 확산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저도 전혀 변수를 예상하지 못했고, 애플과 관련된 부분만 잘 극복이 되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 들 수 있는 여건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보면 한 2180선 정도면 조정이 끝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역 내 감염 확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밀고 내려갔고,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은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하시면 한 2137, 8 라인 이제 그 정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주 초반에 외국인들의 전략도 저희가 예상 비슷했습니다. 주 초반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넘기고 차익 실현을 하면 주 후반부에 가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하면서 조정 이후에 좀 싸게 다시 매수한 전략이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주 초반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부분이 크고 이후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지역 내 감염 확산 이 부분과 맞물려서는 지금 계속해서 IT 업종 쪽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물량도 있고 사는 물량도 있는데 애플 때는 파는 물량이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사는 물량이 좀 더 많거든요. 다만 그 이제 종목별로 이제 등락이 조금은 갈린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왔던 펀드 물량들은 뭐 2차전지를 비롯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선순환으로 갈 때는 이 단기 물량을 결국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면 장기 물량들이 또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보면 그래도 어제 오늘 장기 물량들이 좀 저점에서 받아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이걸 가지고 해서 크게 훼손돼서 크게 꺾이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지역 내 감염 확산은 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얕은 기간 조정을 과정을 좀 거칠 수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확인하신다면은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주도주 쪽으로 조금씩 발을 좀 넣는 전략을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은 결국 지금 현재 이제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초반에는 모나리자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50이 가장 상승 탄력이나 하락 탄력에서 어떤 보면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들어갈 때와 물러날 때를 기준으로 일단 50으로 참고를 하시면은 오늘은 분명히 이제 좀 더 들어가셔야 될 때가 아니고 일단은
차익 실현할 때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이 어려운데 이 아마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줄고 그래도 뭐 한번 버텨보겠다는 정도가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 비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체감하시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힘들지만 계속해서 현금화 시킨 부분과 주도주로 가는 전략을 펼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예,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복기에 대해서 정부나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실기를 하지 않았나. 이래서 지금 제가 3월 말 다음 주를 보는 게 3월 되면은 개나리 뭐 벚꽃 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병행균이 어느 정도 물러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주환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뭐 속된 말씀을 드리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코스피 종합지수가 2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오면 10배 정도 지수 상승률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그때 3만 원 했습니다. 지금 6만 원 잡으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10배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100배에다가 배당금하고 뭐 이런 뭐 자사주 소각가치 감안하면은 약 그 140% 수익이 나 있습니다. 지수는 지수대로 보시되 종목에 집중하시고 내가 이거 우량주고 길게 갈 종목 같으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합지수가 한 30년, 40년에 뭐 10배 올랐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은 100배가 이상 올랐다고요. 그러면 우량주나 핵심 성장주를 잘 가지고 내가 버티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아까 손세정제 아니면 뭐 마스크 관련주 단타를 치시든지 그러든지 아니면은 이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리스크한 선물업소이나 달러 선물 뭐 매수매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아니면 수익이 안 나시고 그렇다 지금 뭐 미국 주식 제가 테슬라 어제 올랐지만 지금 따라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환율이나 뭐 이런 그거 하려면 또 밤에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잠도 못 주무시는데 그거 제가 뭐 20년 전에는 외환딜로 하면서 3기대로 막 했는데 뭐 지금은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안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아까 3개 말씀드렸어. 그렇게 지수보다는 종목, 우량주, 성장주, 네이버같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사셔야 돼. 그게 뭐냐면 어떤 희망이나 꿈을 산다는 주식의 철학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테마주 기가 차게 순발력 있는 단기 매매를 하시든지 손절도 기가 막히게 하시고 세 번째는 변동성 게임을 하셔야 된다. 선물 옵션, 달러 선물 뭐 이런 거, 금리 선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62.80에 마감이 되면서 이번 한 주간 3%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빠졌죠. 오늘 1.98% 빠지면서 668.14, 마찬가지로 3%대의 한 주간의 하락이고요. 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1,200원대 위로 올라갔는데 1,210원 근처네요. 1,209원 20전에 마감이 되면서 강하게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이어갑니다. 7407번님의 신라젠 16,000원에 비중 4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일단 뭐 참 쉽지 않은 종목이죠, 신라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조사와 관련된 부분 남부지검에서 지금 이제 조사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파헤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호재보다는 어쨌든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하나가 지난주부터 정부가 규제책을 발효를 했죠. 그게 뭐냐면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에 설계된 모델 이외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임상과 관련된 이슈가 됐던 몇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어떤 임상했는데 실패.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성공.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고 계속 이런 식의 임상을 임의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뭐 500명 대상으로 했다. 그중에서 100명을 했다. 다시 50명을 추렸다. 이런 식인데 이제 앞으로 그런 발표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신라젠 차트를 볼게요. 자, 신라젠이 급락이 이후에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뭐냐면 새로운 임상과 관련 얘기가 나올 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임상과 관련된 내용이 못 나온다는 거죠.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테마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 임상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종목을 들어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반드시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 반등이 들어왔던 그런 임상 이슈까지 사라진 데다가 조사를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지금 저점이 계속 이탈된 상태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600원의 저점이 형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저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점이 확인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반등을 주면 매물이 쌓이는 구간이 16,150원 여기 지금 16,000원에 아마 진입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매물이 좀 쌓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좀 줄 때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면서 일단은 이 종목은 무조건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시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반등 나올 때마다 줄이고요. 8821번님께서는 TSA 14,670원의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예, TSA 의뢰하신 8821님은 14,670원에 10%입니다. 비중은 뭐 적당하고요. 영업 실적도 괜찮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반도체 OLED인데 OLED 쪽에 그 검사 장비, 그 T자가 이제 테스트라고 지금 제가 판단이 사는데 약자로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매출에 가고 중국에 대한 그 장비가 일부 매출선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뭐 오늘 여기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추가 조정 나와도 13,000원 지지할 걸로 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간 조정이 주가가 바닥에서 8,000원에서 16,000원 거의 100% 올라가지고 뭐 삼성 SDI 우선주도 100% 오르거나 조정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16,000원이 적정가인데 지금 뭐 그렇게 비싸게 매수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고 3월 초나 뭐 10% 비중 늘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많이 나오면은 12,000원까지 나오면 추가 매수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17,000원 돌파하면은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명문제약 9102번님께서 5,060원의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펀더멘탈은 당연히 적자전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결국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펀더멘탈이 이 회사 원래 나쁘지 않은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제 좀 적자 전환했고, 제약의학 파트에서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조금 다각화하려고 다른 사업들도 좀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아직 실적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받아야 될 구간인데도 이 종목은 중간중간 계속 테마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큰 상승의 폭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5,000원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아래쪽에 4,500원 정도를 지지선을 좀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력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지금 매물대가 이제 쌓여 있는 구간이 5,300원부터 5,600원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5,6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4,500원 지지선, 5,600원 목표가 기술적으로 박스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문제약 들어봤고요. 한섬입니다. 5242번님. 남성복, 여성복 굉장히 인기가 좋은 브랜드인데 27,500원의 비중 20%예요. 어떻게 할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그 한섬이 그 여성 의류, 남성 의류인데 여성 의류 쪽에 매출이 많고요. 특화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신저가 나왔다는 게 뭐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월마트하고 아마존이 있거든요. 아마존은 소위 말해서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적인 주자고 월마트는 우리로 말하면 뭐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특히 이것도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에 관련된 피해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했는데 오늘은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군부대, 뭐 장병들 외출 외박 금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각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주말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고 날씨가 뜨뜻해지면 없어지는 건데 지금은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피해주고 두 번째는 너무나 오프라인에 집중이 돼 있다. 요즘은 택배 서비스들이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그냥 아파트 정문에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사람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구니로 해서 갖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주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갖고 오니까 쿠팡이 적자 기업인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 때문에 성장성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장하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한섬은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치고 있다. 특히 그 지금같이 코로나가 할 경우는 사람들이 외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하고 그냥 쓰고 그래요. 사람들 기피한다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반등하니까 지금은 뭐 27,500원 뭐 매수하신 가격이 저점인데 오늘 신저가 나오니까 더 고민돼서 전화하시는데 일단 반등하면은 1차로는 3만 원 전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10%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0% 가지고 보시자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코로나다.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근데 꼭 재무구조 좋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최근에 올라간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인데 손세정제 관련 종목 또는 그 뭐 모나리자라든지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그 마스크 관련주는 그 뭐 마스크 풍기해가지고 그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영업이익이 뭐 따블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 심리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견디시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진정되면 반등할 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정이 안 되면은 신저가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는데 반등할 때 일단 3만 원 전후에서 20% 중에서 10%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켜보시자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친절한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증시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금 밖에 계신 분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